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또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은 매일 자신을 단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단단한 내면을 만들고 결국에는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강해지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무조건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내 삶 자체가 엉망이 된 것 같고, 화가 나면 상대가 전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만 같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휩싸여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곧 진실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 지금 나는 우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압니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지듯 감정도 가만히 두면 지나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집착하면 분노가 더 커지고 우울할 때 그 감정을 계속 곱씹으면 절망이 깊어지듯이 말이죠.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왜 나만 겪어야 하지? 아는 생각을 버린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아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지게 만들죠.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대신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왜 하필 나야? 난 정말 운이 나빠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결국 후자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걸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질문에 집착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라며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겪고 예상치 못한 불운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왠지 외롭고 어색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잡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반응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정 피로를 줄인다. 우리 삶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을 뭘 먹을지, 일을 어떤 순서로 할지 같은 사소한 결정부터 직장을 바꿀지, 인간관계를 정리할지 같은 중요한 결정까지 말이죠. 하지만 결정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피로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작은 결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저녁에는 대충 아무거나 먹자며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이 결정 피로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결정을 줄이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오늘 뭘 입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기본적인 스타일을 정해놓고 여러 벌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때마다 메뉴를 고민하기보다 평소 좋아하는 몇 가지를 정해놓고 선택지를 줄이면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결정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하는 4가지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믿지 않고 왜 나만? 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며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것, 이 4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삶이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이미 더 강해질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보아요.